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공화당으로 투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부터 페더럴 랜드의 컨트랙트 줬던 그러한 그 오일 프로덕션을 다 걸어 잠금으로써 오일이 급격히 그 오일 생산이 줄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오일가가 오르면서 그 이 주유소에서 가스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동반해서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국민이 똑똑해지고 국민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설 곳이 없고 표를 잃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우민 정책을 써서 과거의 흑인들을 그 웰페어를 많이 줘가지고 생각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민주당을 찍게 했듯이, 그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이제 그것이 비단 흑인에서 일반인으로, 일반 이민자로,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나 아시안, 이제는 일반 미국의 그 소수 백인층까지도 그 이 정책, 민주당의 우민화 정책을 확대한 겁니다. 과거 60년대 이전에는 흑인 위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시안까지 포함시키고 소수 백인들도 포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공짜로 뭘 주겠다, 웰페어를 늘려주겠다 하면서 표를 장식해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을 이용해서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돈을 뺏어다가 세금 형태로 그것을 선심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점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현실을 목사님들께서 자각을 하시고 그 혹시 모르셨으면은 마이크심 TV의 지난 과거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깨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미주의 그 이민 생활에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그 올바르신 그 리더십과 그 또 인도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모르셔서 이야기를 못 하고 계신다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알고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유를 교회 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것을 회피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올바른 목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조기 성교육을 해서 섹스 위에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유치원, 엘리멘터리 스쿨을 지나서 유치원부터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여자 남자 안 만들었다, 남자가 여자 하고 싶으면 그냥 성기절단하고 그 수술하면 된다, 그리고 부모가 못하게 하면은 부모한테 친권 뺏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해주겠다 하면서 무료로 이런 이 시술을 해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캘리포니아는 13세인가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모를 고소해 버리면은 부모가 친권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계속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계속 결혼하면 이 지구상에 인류는 없어지겠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입을 다물고 눈을 닫고 귀를 닫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11월 8일 선거에 이 사탄이 장악한 미국의 민주당을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그 11월 8일에 앞에 다가온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은 정말로 그 암울한 나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자녀분들한테도 이번 11월 8일에
반드시 나가서 공화당을 찍어야 되겠다.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댓글 2개를 발췌를 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댓글인데, 하나는 그 달러 환율에 관한 댓글이고 하나는 미국의 산유량에 관한 댓글입니다. 우선 그 환율에 대한 댓글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시중 통화량을 늘려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내수 경제에서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현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경제 원칙에 의해서 달러가 통화량이 늘어나면 외국환하고의 환전 그 환율은 달러가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러느냐라고 그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전쟁이라든가 또는 큰 국제 문제라든가 또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큰 사건들이 있게 되면 많은 나라의 기업이라든가 그 투자회사나 또는 개인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이라든가 그 미국 화폐인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도 해외에서 그 금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꾸 달러와 금을 사기 때문에. 그게 우선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미국이 여러분들 그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기업을 한번 쭉 보십시오. 구글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또 트위터, 뭐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이라든가 우리가 쭉 그 이 인터내셔널 또는 멀티내셔널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업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해서 예치해서 그 가지고 있는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든가 현찰 자산은 더 크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거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로 따지면 뭐 몇십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죠.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밸런스가 깨지니까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그 달러를 미국 기업이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을 한 50%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5억을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1년에 미국 그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돈이 약 7천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해외 영업이익이 많다 보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가 오르고 다른 나라 그 외국환이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화폐를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뭐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든 또는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 나라에 보관을 하더라도 일단 달러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데도 해외에서 미국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학 이론으로 그 설명이 안 되는 이론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실물 경제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금과 달러를 막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 기업이든 외국의 그 투자 회사든 또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 투자 회사든 똑같은, 또 개인도 그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달러로 환전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점점 오르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아마 뭐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전망입니다.
뭐 한 5, 6개월이고 6, 7개월이고 가면은 이제 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산유량과 관련된 분인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그 마이클 심 TV를 쭉 경청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그 마이클 심 TV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산유량을 바이든 정권이 줄이지 않았다. 똑같다. 그래서 이러한 점만 마이클 심 TV가 좀 보완을 하면 좀 더 훌륭한 그 TV 채널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운 게 이분은 EIA라는 그 미국의 기관이 있다. 그것은 Energy Information Agency인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산유량이 줄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동영상 167회에서 5분 11초쯤 되는 때부터 한 7분 13초쯤 될 때까지 EIA의 도표를 쭉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그 170회에 그러니까 오페크와 러시아가 손을 잡고 산유량을 줄일 때에도 EIA의 그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2019년, 20년, 21년 쭉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바이든 정권 하에서 2021년의 산유량이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산유량 대비해서 약 4억 배럴 정도가 생산이 감소됐습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양인데 우리가 미국 경제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걷다가 그 불법 체류자가 지금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산유량을 똑같이 뽑아낸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줄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산유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줄인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이게 선거 공약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산유를 못하게 하겠다. 특히 페더럴 랜드와 페더럴 컨트랙트 랜드에서는 못하게 하고 하자마자 키스톤 그 백악관 들어오자마자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셰일 오일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 사이즈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산유를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다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수치를 좀 잘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해일지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그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혼동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좌파의 교묘한 그 술책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만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제가 그 의도성이 있어 보이거나 이러면은 앞으로 이런 댓글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도성이 없고 순수한 미스테이크나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 댓글을 다실 때 수치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말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그 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마치 이게 맞는 코멘트일 줄 알고 또 이렇게 그 혼돈을 하시는 그러한 그 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좀 피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제 항상 노란 딱지가 붙는데 여러분들이 광고가 붙는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고 노란 딱지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서 어쩔 때는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어쩔 때는 거의 하루 정도 기다려서 싸운 다음에 노란 딱지를 띈 다음에 올리니까 이게 그 광고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이상한 이 꼴을 당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달쯤 전에 올린 영상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그것도 노란 딱지 붙은 것을 싸워서 띄어가지고 올려서 광고가 붙여서 나가던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지나간 영상도. 그래서 이미 한 달쯤 된 영상을 그래서 광고가 붙었던 것을
노란 딱지로 전환시키면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난 영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워닝을 주면서. 그리고 뭐 치사할 정도로 그 광고 수익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십 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노란 딱지로 전환시키면서 거기에서 발생했던 광고 수익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틀 만에 다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 광고 수익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이야기, 올바른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야 되고,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이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지금 퍼지질 않으니까 마이클심 TV 영상을 널리 우리가 퍼뜨리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자꾸 소개를 시켜주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은 물론이고 주변 분들께 마이클심 TV를 많이 소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